조갑제TV 성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죠.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포함한 체포자 명단을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장원 차장의 이런 진술을 없던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이게 없던 일이 되어버릴까요? 지금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확실한 물증이 있다라는 거죠. 물증이 뭐냐? 계엄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방첩사 요원들의 단톡방 메시지에 그대로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 확실한 물증이 있고, 두 번째, 홍장원 외에도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누구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여인영으로부터 바로 지시를 받았던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 자, 홍장원 외에도 지금 조지호 그리고 김대우 이 세 사람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체포자 그 대상 명단을 받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이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명단 중에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홍장원의 진술을 무력화시키더라도 다른 확실한 물증과 다른 진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실한 팩트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자, 홍장원 차장의 진술 중에 자, 팩트만 한번 뭔지 보겠습니다. 자, 저 타임라인별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계엄 당일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2번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오후 8시 22분에 자, 대통령으로부터 1차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고 있으라. 자, 이후에 쭉 내려오시면 10시 53분. 자, 두 번째 전화가 옵니다. 이때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방첩사를 도와줘. 자, 이런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팩트는 대통령으로부터 저 시간대에 전화가 갔다라는 것, 이건 팩트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홍장원과 대통령 측의 내용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은 이후에 오후 11시 6분에 홍장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명단을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고, 급하게 그 메모지에 그 명단을 적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뭐 이재명, 한동훈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신문에서 대통령 측은 홍장원 차장이 작성했다는 저 메모지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홍장원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치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인신공격까지 더해졌는데 뭐 홍장원 차장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과 친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야당 측에 인사청탁까지 한 것 같더라. 뭐 이뿐 아니라 뭐 첩보 자금을 횡령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질문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야당 측에 약점 잡힌 게 있느냐 이런 식의 인신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자, 홍장원 차장의 저 메모, 저 진술이 다 가짜라고 그러면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던 일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검찰 조사에서 저런 단톡방 대화 내용이 다 확보가 됐죠. 자, 보시면 현장에 그 출동했던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입니다. 자, 여기에 방첩사 그 수사단 소속 최모 소령이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자, 계엄 당일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간 자정을 넘긴 0시 36분입니다. 자, 현재 이동하시는 팀 카톡입니다. 자, 넘어가서 0시 41분.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이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즉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만 보시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은 전면 취소하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먼저 잡아라 이 내용이죠. 그러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이전에 이미 이들을 포함한 즉 구금하라, 체포하라라는 그 명령이 하달된 체포 명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계속 보시면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자, 그래서 이런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다. 이 물증을 통해서 뭔가 체포하려는 명단이 있었고 이런 지시가 하달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똑같은 지시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자, 역시나 지금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그리고 여인영이 지금 지시를 내린 사람이 총 3명입니다. 즉 여인영이 직접 통화를 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준 사람이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입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느냐?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전화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전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4명의 이름을 불러준 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판사까지 말해줬다. 총 15명의 명단을 불러줬다. 자,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전화가 와서 한동훈 대표도 추가한다. 이 전화까지 받았다라고 했는데 홍장원에 이어서 조지호 경찰청장. 자, 한 명이 더 있는데 여인영의 직속 부하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입니다. 자, 방첩사 그 군인들이 지금 검찰에서 거의 여러 명이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대우 수사단장이 중간 간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서 수방사 지하 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 자,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다수가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뭐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배정해 줬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아무리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일치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역시나 카톡, 단톡방이 존재하고,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지금 홍장원, 조지호, 김대우가 여인영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체포자 명단이 14명에서 16명으로 그 규모도 비슷하죠. 그리고 최소한 지금 다들 기억을 전부 다 하지는 못한다라는 이런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이 명단 중에 일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6명에 이릅니다. 그 6명이 누구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이 6명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진술과 물증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참 저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참 반듯한 사람을 이 윤석열 측 지지자들이 아주 매국노 취급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분의 집안을 보시면 대대로 정말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집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상수,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당시 그 홍장원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대통령 인사도 안 받았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홍장원 차장 인사는 최소한 받아야 하지 않나? 자신의 명을 따르다가 영어의 몸이 된 자들이 그리 많은데 마음에 안 드는 증언을 했다고 인사도 안 받는 협량한 모습을 보이는가 싶다. 진정한 충신을 못 알아보는 것은 망국, 군주의 공통된 특징이다.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된다.
자, 홍장원 차장의 아버지는 6.25 월남전에 참전했던 해군 제독이고, 홍장원 차장 어머니는 6.25 간호장교로 참전, 홍장원 본인은 육사 43기고 707 특임대 중대장 장교 특채, 국정원에 입사해서 블랙 요원으로 일한 이런 출신이다. 이런 애국적인 집안 본 적도 없고 이런 애국적인 개인도 본 적이 없다. 홍 차장을 음해하며 키득이는 자칭 보수들에게 욱하는 기분을 가라앉히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대통령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반대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서 모든 건 다 저 부하들 탓이야. 모든 책임을 저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모습 정말 추잡스럽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봤던 것, 들었던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상대로 인신공격까지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 진영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